안녕하세요. 자, 오늘 2회네요. 오늘은 좀 풀만하죠, 그죠? 지난번에 1회를 잘했다면 오늘은 점수가 좀 나올걸요? 지난번에 1회를 기억해야 돼, 1회. 자, 오늘 열심히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백선 하면은 뭐 12개 정도는 맞지 않겠습니까? 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1번으로 들어가죠. 자, 1번으로 들어가자고요. 1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요? 가산세.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8개월 동안 가산세 배웠죠? 가산세. 이 가산세는 뭐다? 세금에 가산한다. 즉 세목이 되는 거죠. 취득세는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산, 그쪽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지. 무슨 가방에 뭐 금덩이 숨겨놨나? 자,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누는 거예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로 반드시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과소신고는 몇 프로예요? 10. 무신고는 20.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몇 프로예요?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몇 프로냐고요? 40%. 아니다 그러면 10 또는 20이고, 그리고 납부는 따로 계산하죠? 1일 만분의 얼마? 3 만세. 가장 기초네요. 자, 1번으로 들어갑니다. 양도세. 신고하는 세금 이행을 하면 가산세가 붙네요. 무신고네. 타이틀이 사기부정이다 아니다. 이걸로 사기부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무는 몇 프로? 20 맞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과소신고죠? 사기부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10. 자, 4번은 무신고네요. 3번 사기부정이다 아니다. 사기부정행위로 인한. 사기부정이도 몇 프로? 40%. 사기부정은 40 암기했죠? 사기부정하면 죽여 살려. 죽여야지. 사형. 자, 그 다음 4번은 무신고다. 20. 사기부정이네. 40 맞네요. 자, 그 다음 5번은 무신고. 사기부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몇 프로예요? 20%.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딱, 몇 번이라고요? 5번. 20%잖아요. 사기부정이 아니니까. 5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 이제 뭐를 하나 알아야 돼요. 지금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시험이잖아요. 그죠? 머리에 좀 들어있는 거를 좀 밖으로 꺼내야 돼요. 그럼 이제 가산세인데 뭐가 있어요, 우리가? 중과산세가 있죠.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이거? 취득세. 몇 프로부터요, 이거는? 80%. 중과산세.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은 미등기 전매 방지를 위해서 80%가 붙죠, 취득세? 중과산세는 취득세만 쓰는 용어예요. 등록면허세는 안 쓴다고요. 등기 안 하면 안 내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중과산세 80%는 어디 지문이다? 취득세. 어떨 때부터요?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은. 지난 시간에 다 정리한 거예요. 1회 문제가 기본이 돼야 돼. 세법은 1회 문제. 자, 그 다음 2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요? 독립세, 부가세. 독립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이거 암기 다 끝나야죠. 종부세는 뭐가 붙어요? 20% 농어촌 특별세. 중요한 거는 납부세액이에요. 감면세액에는 안 붙어요. 납부세액에 붙는다고요. 자, 그 다음 취득세는 2개가 붙죠? 왜 2개가 붙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진 거니까.
취득세는 두 개가 붙어요. 그래서 2%를 빼는 게 뭐다? 지방교육세 20%. 자, 그 다음 3번은 옛날에 취득세죠. 2%를 적용하는 게 뭐다? 농어촌 특별세는 20이 아니라 10입니다. 10.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납부세액에 뭐가 붙는다? 20% 지방교육세. 감면세액 하면 안 돼요. 납부세액.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양도세는 납부세액에는 없어요. 납부세액이 안 붙는다고요. 양도세는 뭐에 붙어요? 감면세. 감면세액에 20% 뭐가 붙는다고요? 농어촌 특별세. 납부세액에는 안 붙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5번. 참 쉽네요. 오늘 문제 그죠?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양도세 낼 때는 지방소득세 10%는 부가세라고 세법에서는 특별징수라 그래요. 양도세나 종합소득세 낼 때 10% 붙여서 내잖아요. 원래 따로 내는 건데. 답이 5번이에요. 감면세액이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이제 뭐를 물어보는가? 이번에는 가상금. 가상금은 뭐예요? 연체이자. 연체이자잖아요. 그래서 가상금도 일반 가상금이 있고 뭐가 있다? 중가상금이 있다. 연체이자. 다 정리했어요. 한 장짜리로 8개월 동안. 그럼 일반 가상금은 몇 프로 붙어요? 3%. 중가상금은 1.2%. 한도가 있죠? 몇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 중과상금의 최대 적용률은 몇 프로예요? 12 곱하기 6, 72%입니다. 적용률이 최대. 그러나 전체를 합치면 75가 되네. 적용률 최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뭐 배웠어요? 납부 불성실가산세도 한도가 있다 그랬죠? 이에도 몇 프로야? 75. 그럼 이에도 합치면 뭐가 된다? 75. 이렇게 형평을 맞춘 거예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한도가 있어요. 75%. 이에도 납부 안 한 거니까 뭐다 합치면 75예요. 전체가. 지난번에 문제 틀린 거 다 접수했을 거 아니에요. 복습하면서. 단 중과상금은 지방세는 얼마 미만은 안 붙어요. 요건이 30만원 미만. 미만이에요. 미만은 안 붙고 국세는 얼마 미만은 안 붙는다. 100만원. 요건이 미만이에요. 미만. 그래서 항상 이상, 이하, 미만, 초과는 요건이고 이러한 글씨가 안 들어갈 때는 범위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죠. 3번 기역 가산금 연체이자 3% 맞죠? 맞잖아요. 니은은 두 달째부터는 중과상금이 붙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자, 그 다음 디귿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네요. 그리고 릴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중과상금은 72%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 72%. 한도가 72%예요. 중과상금이니까 합쳐야 75라고요. 따로따로 물어보고 있네요. 72%. 자, 그 다음 미음은 지방세가 30만원 미만 요건이네. 그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국세는 100만원 미만이 없네요. 그럼 범위죠. 그럼 100만원부터는 뭐다? 적용한다로 바뀌어요. 아니한다 틀렸네요. 미만이 없잖아요. 범위죠. 그럼 100만원은 적용한다. 몇 번? 1번. 하나에 틀린 거. 자, 그 다음 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4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양도세. 분할 납부 금액을 물어보죠.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그다음 납부할 수익 1,600이네. 이거 답이 몇 번이에요? 600만 원 1번. 이거 암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양도세는 요건이 얼마 초과해요? 요건이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분할 납부가 가능. 이게 딱 정리 암기가 돼야죠.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까지는 분할 납부 안 돼요. 그럼 분할 납부 금액은 1,000만 원 초과해서 뭐다? 배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에 들어갈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이해를 그대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 다음 2,000만 원보다 초과일 때는 절반이라 그랬죠?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네요. 1,000 초과해서 2,000까지는 뭐다? 1,000만 원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600이죠. 답이 1번이에요. 1,600원이니까 2,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니까 1,000 빼면 되죠. 단 이 문제가 재산세 종부세라면 재산세 종부세는 요건이 얼마 초과다? 500 초과예요. 500 초과. 500 초과해서 배 1,000까지. 1,000 이하에 들어갈 때 재산세 종부세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0 초과를 분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1,000 초과일 때 1,000 초과일 때는 항상 초과는 절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네요. 그럼 재산세 종부세라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800만 원. 1,000 이하에 들어가죠? 1,000 이하에 들어가니까 500을 빼면 돼요. 이럴 때는 답이 뭐다? 1,600에서 뭐다? 500을 빼면은 얼마죠 이거? 1,600이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 1,000 초과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절반을 빼면 돼요. 절반을 빼면은 800.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답은 2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알면 끝난다. 이 요건만 알면 끝나잖아요. 요건만 알고 이해하면은 딱 되는 거요. 자, 그 다음 5번은 5번은 취득세 문제네. 개인 간 항상 취득세는 원인을 알아야 돼. 매매로 취득했잖아. 매매. 각각 뭐를 물어본다? 취득시기. 다만 다음의 거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의한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했다. 매매니까 취득세 내야죠. 취득시기. 항상 뭐다? 취득시기를 물어볼 때 딱 머릿속으로 정리된 게 뭐다? 국수공판장. 국수공판장은 무조건 뭐만 쓰나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써요. 국수공판장으로부터 취득하면 나머지는 전부 뭐를 쓴다? 계약상만 쓰는 거예요. 딱 이게 정리가 돼야죠. 그리고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이고, 그다음 국수공판장으로부터 취득하면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사실상. 나머지는 뭐다? 개인 간의 거래죠. 나머지는 계약상만 씁니다. 자, 그럼 누구로부터 취득했나요? 검증이잖아. 검증. 개인으로부터 취득했어요. 그럼 검증은 취득일이 언제다? 검증은 언제나 계약상만 쓰잖아요. 검증은. 그래서 그럼 원칙은 취득일이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3월 10일이네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3월 10일. 등기랑 비교해야죠. 그래서 등기 접수일이 언제다? 3월 20일. 항상 비교해서 빠른 날 3월 10일이네요. 자, 그 다음 을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9월 20일. 9월 20일이에요. 그 다음 등기는 언제다? 9월 15일. 그럼 빠른 날이죠.
9월 15일 이렇게 값을 각각 따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인가요? 4번. 예? 5번의 답 몇 번이라고요? 3월 10일하고 뭐다? 9월 15일. 답이 1번이네요. 답이 1번. 자, 6번으로 돌아가자고요. 자, 6번. 이번에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이 뭐예요? 취득 가격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 항상 이해도 뭐다? 국수공판장에다 검증. 검증은 언제나 뭐만 씁니까? 과세표준. 취득가액 물어볼 때는 사실만 써요. 6개. 5개에다가 검증이 추가된다.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만 쓴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씁니다. 이게 과세표준 결정 방법이에요. 항상 6개는 사실만 쓰고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옳은 것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 맞잖아요. 이거 신고가액이죠. 다만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연부금액을 구체적으로 표시했네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연부는 매회 지급되는 금액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계약 보증금이 들어있다면 포함한다. 중요한 거는 괄호예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보다 크다. 크니까 뭐다? 신고가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취득 당시 가액. 적다 그러면 첫 번째 줄이 바뀌어요. 시가표준액으로. 크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적어주는 겁니다.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가액이에요. 적다 그러면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베낍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간주취득이네요. 지목변경은 언제나 출제되네. 지목변경. 그래서 취득세는 개인법인 구분하죠.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봐. 무조건 증가한 가액. 시가표준액 증가분이죠. 그러나 개인은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봅니다. 법인은 언제나 뭐만 쓴다. 장부로 증명하는 경우는 소요된 비용만을 쓴다고요. 자, 법인이 했네요. 법인이 했기 때문에 뭐다? 과세표준은 그냥 뭐다?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간단히 끝나죠. 이 지문은 개인 지문이에요. 증가한 가액은 시가표준액 차액. 증가한 가액. 이거는 개인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법인이 그러면 과세표준은 뭐다?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간단히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해. 취득상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구분 안 해요. 등기사항이니까 이거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건당 6,000원씩 걷어갑니다. 과세 방법이 틀려요. 건당 6,000원.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로 걷어갈까요? 2%로. 많이 나오잖아요. 2%. 취득세는 2%로 걷어가요. 간주취득은 항상 2%를 6글자로 뭐라 그래요? 2%를 6글자로 중과 기준세율. 취득세는 2% 내는 거예요. 간주취득은. 단 등록면허세는 건당 건수 6,000원 이렇게 달라요. 취득세는 많이 걷고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는 적게 걷습니다. 일률적으로. 자, 그 다음 3번 개인간
개인과는 언제나 뭘로 간다? 이거 나왔네. 비교해서 큰 거 미달했잖아요. 그럼 미달하면 신고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 쓸 수 없어요. 미달했으니까 항상 뒤에 지문은 시가표준액 기준.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법인 나왔네. 법인은 언제나 뭐만 써요? 이거 국수, 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사실만 써요.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어요. 언제나 사실만 쓴다. 그래서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합니다. 뒤바뀌었네요. 법인이니까. 자, 그 다음 5번은 개수했다. 간주취득이죠? 전체 가액하면 안 되죠. 이중과세잖아요. 증가한 가액이다. 증가한 가액에 2% 걷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지금 뭐 배웠어요? 과세표준, 결정방법 배웠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난번에 40문제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럼 오늘 문제가 이제 7, 80%는 슬슬 풀립니다. 거의 유사한 문제가 많잖아요. 자, 7번. 자, 7번.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8번. 자, 6번. 지금 7번 할 거죠? 자, 7번은 이제 뭐예요?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을 물어보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열 몇 개를 쭉 나열했죠? 오늘은 이제 일부분만 출제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합니까? 왜 제외하나요? 환급받으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왜 제외합니까? 취득을 위한 게 아니라 판매를 위한 거니까 취득가격하고 관계없죠? 암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7번에 답은 몇 번? 3번. 법인이 취득은 포함합니다. 장부로 증명하니까. 그러나 개인은 포함하지 않아요. 증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3번은 법인과 개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니까 포함, 개인은 제외. 자, 그 다음 4번은 왜 제외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겪으잖아. 전기가스. 이거는 취득 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취득 후 나가는 돈이니까. 자, 그 다음 5번은 왜 제외합니까? 취득 물건과는 별개. 즉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이므로. 7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너무 쉽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몇 번으로 들어가요? 8번. 8번은 이제 표준세율. 암기력 테스트죠? 이거 다 암기 끝났어요. 대한민국 수강생은 표준세율. 암기 이거 다 끝났다고요. 항상 표준세율이 뭐예요? 항상 표준세율하면 옛날에 취득세 2%와 등기를 합쳐서 항상 표준세율이 되는 거죠. 취득과 등기를 합친 게 표준세율이에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2%, 등기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매매. 항상 매매는 유상이네요. 유상이네. 그럼 유상은 우리 어떻게 보여서? 농지. 농지는 2%를 합쳐서 3%. 그리고 농지 외는 몇 프로? 4%. 그리고 주택은 거래가액에 따라 하나, 둘, 셋. 이렇게 유상. 그래서 유상은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 둘, 셋 내지네. 뭐를 샀어요? 임야. 임야는 몇 프로예요? 4%. 임야는 농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농지는 몇 개예요? 농지는 전답, 과, 목 4개. 농지는 4%, 상가도 4%. 4개를 뺀 나머지 4%.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이제? 상속. 농지를 따지죠? 상속은 2.3. 그 다음 외는 뭐다? 2.8. 이렇게. 그럼 농지니까 뭐다? 2.3. 그럼 표준세율에서 가장 낮은 거는 2.3이에요.
가장 높은 거는 4%고 나머지는 다 중간 그룹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그 다음 징여. 징여는 농지 보면 안 돼요. 사람 봐야 돼요. 농지는 유상과 상속에만 쓰는 거예요. 징여는 어떻게 배웠어요? 징여는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면 2.8. 우리 같은 개인이 취득하면 3.5로 가요. 이렇게 농지 관계 없습니다. 비영리 사업자, 개인.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매매. 나왔네? 9억 초과 얼마예요? 3%? 안 까먹는 거 이거. 집 살 때 이거죠? 까먹을 수가 없는 거 이거. 이거는 안 까먹잖아요. 4번은 까먹으면 안 돼요. 세법을 배웠다면요. 6억까지는 1%, 9억까지는 2%, 9억 초과니까 3%에 3% 안 까먹는 거 이거. 길 가다 분양 광고 나면 딱 관심이 있죠? 이건 까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까먹을 수가 없는 거. 자, 신축은 몇 프로다? 2.8. 원시니까 2.8.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몇 번? 2번. 그 지금은 동형 모의고사는 쭉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고 딱 수업 끝나면 식사하고 점검만 하고 끝나는 거요. 틀린 것만 반드시 뭐다? 풀어보고 수업에 임해야 됩니다. 안 풀어보고 수업에 임하면 점수가 절대 안 나와요. 세법. 모든 과목이 딱 똑같아요. 일찍 와서 쭉 풀어보고, 그죠?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면 여기는 채점 안 하나요? 자, 풀어봐야 합격권에 들어요. 안 풀어보고 수업을 듣는다. 이번 시험장에 가면 아리까리합니다. 전국 공통이에요. 딱 풀어보고 그래야 천천히 할 수 있잖아요. 안 풀어보고 수업에 임한다.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가 있어요. 점검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점검만. 지금 시기가. 자, 그 다음 몇 번으로 돌아가나요? 9번으로 돌아가네요. 자, 9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사치성 재산이네. 사치성 재산이에요. 공부 방법이 잘못되면 빨리 바꿔야 돼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이 종류를 알아야죠.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뭐다? 별꼴, 고고고. 5개네요. 3고네 이거. 그럼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사치풍족죄를 위해서 중과하죠? 어떻게 중과할까요?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하는 거예요? 몇 배를 받아요? 4배를 합한. 4배잖아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4배. 이 4배는 뭐의 4배예요? 중과 기준세율의 4배의 항상 배는. 그러면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몇 프로를 더해요? 8%를 합합니다. 8%를 합한다고요. 사치성 재산 5개. 자, 그래서 1번 별장. 자,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이네요. 근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 별장은 원래 출신이 주택이에요. 휘양, 피서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다. 자, 그 다음 2번은 1구의 건축물 대지면적이 33mm 아니라 대지면적은 뭐다? 662조. 아주 쉽잖아요. 연면적이 33mm예요. 안 까먹는 거. 그럼 정답이 몇 번? 2번. 대지면적은 662초가, 연면적은 뭐다? 331초가 뒤바뀌었네요. 그래서 대지면적은 662, 연면적을 물어보면 331, 엔드 9천, 엔드 6억, 9억 하면 안 돼요. 고급주택은 6억 초과입니다.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 실지 취득하액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연면적과 대지면적 숫자 정리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골프장 제일 비싼 거죠? 회원제. 그래도 골프장은 제일 비싸므로 원시와 승계를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원시만 중과한다. 그러나 승계는
IMF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세율로 과세한다는 뜻이죠. 그다음 회원제 골프장은 원심한 중과예요. 승계는 중과 안 한다고요. 근데 밑줄만 탁 그으면 되고 제외 적을 필요가 없어요. 밑줄만 딱 그으면 돼요. 공부를 별도로 하면 안 돼. 이 문제지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 딱 체크했다가 안 되는 거는 쉬는 시간에 요약집이나 보고 정리하고 그 요약집에 아주 문제지에 탁탁 적는 거야. 필요사항을.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수강행은 별도로 안 적어요. 문제지에 딱딱 틀린 거 이상한 거 체크했다가 복습할 때 공부한다고요. 자, 그 다음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얼마 넘어가는 거다? 3억 초과. 그래서 쌈박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고급 학장. 이거는 30일, 60일 쓰면 안 돼요. 30일. 고급 학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하라 이거죠. 그 상속은 똑같고 6월, 9월. 30일. 절대 60일 하면 안 돼요. 30일.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고요? 2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10번. 자, 10번은 뭐를 물어봐요? 자,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거. 계속 지금 지난번 문제지랑 반복하는 거죠. 2% 빼는 거.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거. 왜 2%를 뺄까요? 이거는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인 취득이래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다. 또는 법에 의해서 2%를 깎아주는 것들이에요. 형식적이다. 그래서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거는 2%를 또 내게 되는 거죠. 2% 빼는 거. 자,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상속 감면받았잖아요. 그럼 감면받으면 농민이 받았죠? 2% 빼야죠. 그래서 표준세율이 2.3이잖아요. 2를 빼야죠. 그래서 0.3만 과세하는 거예요. 감면 2% 뺀다. 농민이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공유물의 분할. 그래서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2.3이에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물어볼 때는 2를 뺍니다. 0.3. 왜 2를 뺀다? 이거는 옛날에 2% 낸 거니까 등기만 안 한 거예요. 이거 단순 분할이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지분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초과되는 경우 하면 2% 또 내야 돼요. 아니하니까 단순 분할. 옛날에 2% 낸 거니까 등기할 때는 0.3만 내는 거예요. 2% 빼고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초과된 경우 하면 2% 또 넣어야 돼요. 표준세율로 가요. 자, 그 다음 3번은 건축물의 이전. 그럼 이전도 뭐다? 포인트가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액이 초과되지 않으니까 뭐다? 2% 빼야죠. 2% 빼고 등기만 하는 거예요. 가액이 초과되지 않으니까 2% 빼는 거예요. 빼고 등기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가액이 초과되는 경우 하면 2% 또 내요. 표준세율로 가요.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니까 취득이 아니다. 2% 빼고 등기만 할 때 취득세 내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 그 다음 재산분할도. 재산분할도 이거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보죠. 그러니까 재산분할했다고 표준세율로 과세하면 2%가 중복됐잖아요. 2% 빼고. 그러나 위자료일 때는 조심해야 돼요. 위자료는 표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유상으로 봐요. 위자료는 2% 빼지 않아요.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유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보는 거예요. 2% 빼야죠. 자, 그 다음 5번은 개수가 있네요. 개수. 개수는 두 가지가 있겠죠. 간주취득. 하나는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그래서 가액 증가는 몇 프로만 낸다? 2%.
2%.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그러나 면적 증가는 조심해야 돼요. 증축이잖아. 면적 증가는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늘어난 만큼 원시로 봐요. 2.8. 면적 증가는 중축. 그래서 5번은 2% 차감 많은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다음 10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분의 특징은 뭐냐면 막 벌려가. 막 공부를 막 벌려가. 어차피 60점 맞기죠. 그죠? 압축을 시켜야 돼 공부를. 막 벌려가 막 사방팔방에 다 적어놓으면서 막 벌려가. 그게 특징이에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요즘 이제는 이제 어차피 승부를 걸어야 돼. 문제로. 그죠? 선생님들 주는 문제로 승부를 거는 거야. 펼치지 말고요. 어차피 이 문제만 잘하더라도 60점 맞아요. 6과목이. 펼치지 말라고요. 5만 가지 중에 어디 프린트를 갖다가 막 본다거나 그러지 마세요. 넓히면 머리만 사나워요. 그래 잘 안 되는 사람의 온갖 프린트는 다 갖고 있어. 그게 접수가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서울도 똑같아.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5만 가지 프린트 다 갖고 있어. 선생 주는 것만 소화하면 70점은 맞아요. 이렇게 줄여야 돼. 줄여. 자, 그 다음 11번으로 들어갑니다. 11번으로 들어가네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이제? 중과제 대상 가장 낮은 거 1번, 2번, 3번, 4번을 뭐라 그래요? 사치? 사치는 4배를 더해요. 4배짜리잖아. 사치상승 예산 4배. 4배짜리죠. 사치성 종류? 4배.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누구 배가 아파? 4배가 아파. 4배가. 친구가 사치성 재산하면 4배가 아파야 발전이 있는 거야. 친구가 별장을 신축해서 자랑하죠? 여자가 자랑할까요? 남자가 자랑할까요? 남자들은요 물어보기 전에는 대부분 가만히 있어. 자존심 긁으니까. 그리고 한두 번은 얘기해. 그 다음 얘기 안 하는데 여자들은 안 물어보면요 지가 떠들어. 이게 이렇게 떠들어. 계속 떠들어.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은 성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남자들은 좋은 뭐 하다도 한 번 정도는 얘기해. 어디로 이사 갔다. 2번은 얘기 안 해요.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자, 그 다음 5번. 과밀억제권.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거는 몇 배짜리야? 2배. 사치성의 절반. 그 다음 과밀억제권은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야. 2배를 더한다. 사치는 4배를 더한다. 2배짜리라는 표준세율의 2배. 그래서 11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몇 번? 5번밖에 없잖아요. 가장 낮은 거는 2배짜리니까. 자, 12번. 뭐를 물어본다 이제? 취득세 부가징수. 부가징수를 물어보네요. 1번. 나왔다.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무슨 취득이라 그랬어요? 간주 취득. 이거 간주 취득은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 등기 안 하는 거예요. 등기는 어디에서 하는 거야? 등록면허세에서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므로 2%만 낸다고요. 그러니까 간주 취득은 무조건보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 안 해요. 적용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80%를 적용 안 해요. 등기 안 하는 거니까 취득세에서는. 이거 왜 이 법을 만들었어요? 미등기 전매 방지를 위해서. 등기 안 하고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목 변경은 옛날에 뭐다? 땅 살 때 신고 마친 거예요. 신고 마쳤기 때문에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주 취득은 등기 안 하는 거예요. 등기는 어디서 하는 거다? 등록면허서 써요. 그러니까 취득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간주 취득은.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기한후 신고를 물어보네요. 기한후 신고. 무신고합니다. 무신고하면 세금이 20% 붙여 있죠? 가산세가. 그럼 기한후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전까지 하되 뭐다? 1개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하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깎아주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하면 6개월 이내에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20% 감면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1개월 이내를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신고 100분의 50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1개월 이내. 그러나 6개월 이내에 하면 20% 깎아줘요.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포인트는 1년 이내입니다. 1년의 세금을 한번 걷겠다는 의도죠.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 분할 취득하지 말아라 이거지. 분할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1월 달에 50만 원 취득, 2월 달에 50만 원 취득, 3월 달에 50만 원 취득 계속 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년 이내라면 한 건으로 봐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1년 이내. 자, 그 다음 4번은 취득세는 뭐다? 물납분납 적용할 수 없죠? 물납분납 적용할 수 있는 세금은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5번으로 들어가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절대 개인이 하면 안 돼요.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왜 작성하고 보존해야 할까요? 그래야 사실상 거래가액을 인정하니까. 이행을 안 하면 세금을 늘려버려요. 취득할 때 몇 프로? 10% 가산. 20 하면 안 돼요. 가산한다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 읽을 때 따라와. 다 선생을 읽고 나면 혼자 읽어. 이렇게. 혼자 선생 읽을 때 같이 따라와야 돼요. 꼭 안 되는 분의 특징은 선생 다 읽고 난데 혼자 또 읽고 있어. 자, 참 공부 방법도 특이한 분들이 많아요. 저쪽 대구 가니까 5명이 그래. 선생 쭉 읽을 때 따라와서 체크만 하는데 딱 그다음에 또 읽고 있어. 그거 쟁일.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13번. 자, 13번은 뭐를 물어보나요? 취득세에 관한 설명 전체. 이렇게 지문이 길어져요.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긴 지문이 4문제에서 5문제 출제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9.13 대책은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시행령과 법이 있는데 그럼 그거는 아닐 뿐이에요. 지금 아닐 뿐이라고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발표만 한 거예요. 그래서 9.13 대책은 전혀 신경 쓰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대책하더라도 부자들만 좋아지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래, 계속 투기할 곳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에 뭐 집을 뭐 몇십만 뭐 공급한다 그러죠? 그럼 그런 지역 가서 투기를 하면 돈 버는 거예요. 세금 5천만 원 물고 5억 벌겠다 이거죠. 그런 장사 얼마나 하죠? 그래서 부자들만 좋아지는 세상이에요. 그냥 놀면서도 1년에 막 1억, 2억, 3억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잣돈이. 최소 2, 3천은 있어야죠. 그죠? 계약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부들은 평균 뭐다? 2천에서 3천을 다 종잣돈을 모아놨어요. 아무리 없어도 1,000만 원은 모아놓은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씩. 1년이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이면 60만 원. 그죠? 10년이면 600만 원. 그럼 20년 동안 결혼했다면 뭐다? 넘어가죠? 10만 원씩 모으면 몇천 되잖아요.
이 정도도 종잣돈이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집안이죠? 아니, 해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종잣돈 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절대 돈 빌려서 투자하면 100% 실패합니다. 자기 돈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 13번 들어가죠. 틀린 거네요. 1. 지방자치단체의 포인트가 뭐다? 기부 체납. 뭐를? 부동산. 부동산을 기부하니까 당연히 비과세죠? 근데 기부하면서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럼 기부 안 한 거지. 그러면 이 부동산은 부과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상속받으면 취득세 부과해야죠? 누구에게?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 각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과로 조심해야 돼요. 과로 조심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유중. 유중. 어쩌고 유중은 어디에 포함한다고요? 상속에. 유언에 의한 징여는 취득세는 세법은 사망해야 재산이 넘어가요. 상속에 포함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로는 상속인 각자는 전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지분만큼만 낸다라는 뜻이라고요. 지분 단어 나왔죠? 두 번째 과로.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왔네. 국가유상.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이거 물어보잖아. 이거 국수 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연부로 취득하면 언제나 연부금만 쓰는 거예요. 국가유상 6개 중에 하나. 그럼 3번도 옳은 지문이네요. 적을 때에도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포인트가 계약해제. 계약해제는 법정 시효기한 60일 이내에 해야죠. 어떻게?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후. 벌써 틀렸네요. 아니하고 나가리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3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5번. 지난번에 똑같이 했잖아요. 집 나올 때 한 번씩 기억하는 거. 공동주택 개수.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 9억이야. 앞에 나오면서 하루에 한 번씩 보잖아요. 이거 최소. 공동주택의 개구멍. 비과세. 근데 과로 조심해야 돼요. 대수선 제외. 포함하면 틀려요. 지난번에는 제가 어떻게 출제했어요? 포함. 오늘은 제외. 제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이거 딱 보니까 무슨 문제예요? 작년에 기출문제예요. 딱 풀면서 저 녀석이 중요하니까 기출문제를 또 출제했구나 생각하면서 풀고 있죠? 이거 작년에 기출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다 분석했잖아요. 그죠? 다른 거 안 하고. 이거 작년에 기출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가 기출문제와 잡문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구나. 기출문제인지 잡문제인지 잡탕인지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기출문제 딱 특강을 통해서 아우트라인 잡았잖아요. 옛날에. 그죠? 근데 참 공부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나 기억나는 분도 계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몇 번으로 들어갑니까? 14번. 14번. 근데 여기 어떤 아주머니 그만뒀어요. 맨 앞에 왔던 아줌마 있었잖아요. 어디 죽었어요? 아니, 아팠다는 아픈 것 같아요. 그죠? 안 보이네. 한동안 그만두셨나? 열정적이었어요. 그죠? 그 여자분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요, 엄마 아빠는 이 연식이 지났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창 시절엔 다 잘했잖아요. 그죠? 다 잘했는데 시간이 쭉 지났기 때문에 기억력도 없어지고
참 그런 게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8, 90%는 왕년에 그래도 공부를 했던 분들이에요.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무나 오지 않아요. 어제 제가 대구에서 강의했는데요. 참기름을 갖고 와서 남자가 참기름 공장 사장이야. 깜짝 놀랐어. 그거 출처 불명이야. 나 가방 속에 넣고 왔어요. 뭐 하십니까? 참기름 그 가게 한대. 내가 물어봐서 솔직히 중국산이에요, 국내산이에요? 국내산은 비싸서 못한대. 중국산 사다가 그냥 섞어서 그 사이다병 있잖아, 소주병, 딱 담아갖고 딱 포장은 멋있어.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국산하는 분들이 어디 있냐고. 국산이라 그래도 섞어서 한대요. 어쩔 수 없대요. 현실적으로 딱 얘기하더라고. 솔직한 게 좋은 거죠, 그죠? 국산이라고 속이는 것보다도. 그래서 왜 중개사 공부하시오 그러니까 방앗간을 하다가 장가를 못 갔더라고. 장가 가기 위해서는 증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줌마 4명하고 그 아저씨하고 학원에도 안 있어요. 독서실로 가요. 점수 평균 한 80점 나와. 독서실로 간다고요. 학원에 안 있어요. 독서실 딱 잡아가지고 아줌마 앞에 개인 지도를 받고 있어요. 개인 지도 받아. 그래갖고 개인 지도 값은 이제 참기름 한 면씩 매일 갖다 주는 거야. 참 어떻게든 붙어야 되니까. 학원 있으면 정신사납잖아. 그냥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14번. 옳은 것 1번.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인 자 하면 안 돼요. 법인이 아닌 자. 그럼 이거 뭐예요? 개인. 개인이 공사를 했다는 거죠? 건축. 하거나 대수선했다는 겁니다. 법인이 아닌 자. 그럼 취득가액을 입증시켜라. 어떻게? 법인장부에게 입증시키거나 개인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죠? 이런 거를 입증시키면 믿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몇 프로 넘게 입증해야 돼요? 90%. 90% 넘게. 가장 잘하는 게 하나죠. 개인이 학교 어디 다녀? 건대 다니나? 건대. 건대는 공부할 때까지 어디 있어? 대구. 대파리 하면 안 돼요. 80%는 어디에서 쓰는 거야? 중과산세에서. 80%는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80%예요. 80%, 90%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대구에 있어요. 대파리 하면 틀린다고요. 안 까먹는 거. 자, 그래서 1번은 X. 자, 그 다음 2번 개수했다. 개수, 면적이 증가되면 항상 보다 전체가 들어가면 안 되죠. 증가된 면적을 원시 취득으로 본다. 전체 틀렸네. 그럼 원시니까 세율은 몇 프로예요? 세율은 몇 프로? 원시는 몇 프로? 2.8%. 자, 그 다음 3번 나왔다.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이죠? 이거 나왔잖아. 간주 취득. 이거 간주 취득이잖아요.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를 적용 안 해요. 이유는 신고한 거니까 옛날에. 이번에는 지대로 나왔죠? 이상하다.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번은 지대로 나왔어요. 지대로 나왔잖아요. 12번에 1번. 그죠? 12번에 1번. 그래서 3번. 답이 몇 번이야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 4번. 또 나왔다. 지목 변경. 누가 했다? 법인. 법인이 했으므로 과세 표준은 뭘로 간다?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이해는 개인 지문이에요. 시가 표준액 차익은 증가한 가액이라고요. 그래서 법인 장부는 뭐다? 입증할 때는 뭐를 한다? 그 과세 표준은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뒤에 지문은 증가한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 자, 그 다음 5번은 임시건축물. 가장 잘하는 거 임시건축물 아니에요? 이렇게 잘하는 것도 가끔 나와요. 모델하우스 1년까지는 비과세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잖아. 과세한다. 그럼 1년 초과 없잖아. 비과세. 근데 임시건축물이 뭐가 됐어요?
임시건축물이 뭐가 됐냐고요? 사치가 됐잖아. 그럼 사치는 과세해주면 비과세하면 안 되죠? 그럼 사치니까 무조건 받아 과세한다. 비가 들어가서 틀렸네요. 고급주택 사치잖아. 이런 거를 비과세해주면 안 되죠? 과세한다. 근데 임시건축물도 사치가 들어가면 무조건 과세로 전환됩니다. 그다음 14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네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